STORY 고요한 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의 시간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오늘 밤 저희 채널에 구독이라는 작은 씨앗을 심어주신다면 그 씨앗이 자라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평화의 열매를 맺도록 저희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이 오래된 진실의 목소리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그들은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그것을 묻었습니다. 화려한 신전의 지하도 황금으로 장식된 성물함도 아니었습니다. 허물어져가는 제단의 벽 뒤 납과 석회로 단단히 봉인된 채 700년 동안 숨겨져 있었습니다. 2001년 마침내 그 상자가 열렸을 때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고고학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을 넘어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차가운 금속 원반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성전기사단의 그 어떤 상징과도 다른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날짜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날짜를 가리키는 상징이자 하나의 예언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역사에서 지우려 했고 성전기사단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예언. 사람들은 그것을 마지막 인장이라 불렀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단순한 시간 여행이 아닙니다. 속삭임으로 조각되고 별빛으로 뒤덮인 채 수세기의 돌 아래 묻혀버린 중세의 침묵, 그 지워진 한 구석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스터리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미스터리 속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치 들리는 듯하지 않습니까? 500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한 작은 예배당의 철문이 천천히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 공기 중에는 향처럼 짙은 먼지가 떠다니고 벽돌 하나하나가 비밀을 속삭입니다. 그리고 제단 뒤편, 익힌 기도들로 수세기 동안 부드럽게 닳아버린 돌벽. 무언가 어색합니다. 대칭이 맞지 않고 석조의 선들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습니다. 2001년 프랑스 남부 랑그도크 지방의 한 복원팀이 이 불균일한 석조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아무도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그 벽을 깨부순 것입니다. 그 벽 뒤에서 발견된 것은 교회의 비밀기록 보관소와 은밀한 학술 모임, 그리고 침묵을 거부한 한 바티칸 보건가의 손에 이르기까지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납으로 봉인된 작은 상자, 중세의 것이며 누구의 손도 타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양피지도 성배도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손바닥만 한 크기의 원반. 아직도 그 성분을 명확히 분석하지 못한 미지의 합금으로 만들어졌고 알려진 성전기사단의 그 어떤 문양과도 다른 표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6개의 팔을 가진 십자가가 부서지고 뒤틀린 채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뻗어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성격의 문양들이었습니다. 천문학적이고 천체와 관련되었으며 어떤 이들은 예언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인장으로 알려진 이 유물은 단순히 분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거부합니다. 600년 이상 언급된 적 없는 지독히도 난해한 암호체계 속에 하나의 날짜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날짜가 아닌 바로 우리의 아주 가까운 미래를 가리키는 아주 구체적인 날짜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성배나 잃어버린 혈통에 대한 성전기사단 신화가 아닙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런 격가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성전기사단이 무엇을 찾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숨기려 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찻잔 받침만 한 금속 원반 안에
한 시대의 종말을 암호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유물이 진짜이고 모든 정황이 그렇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성전기사단이 시간과 예언, 그리고 하늘에 대해 무엇을 믿었는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언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음을 보여줍니다. 끔찍하고 피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그러니 불빛은 낮게 유지하십시오. 그림자가 제멋대로 드리워지게 두십시오. 이제 우리는 대륙과 세기, 그리고 우주론을 가로지르는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틴 필사본, 오랫동안 억압된 바티칸의 기록, 암호 패턴, 그리고 한때 사라져가는 사제들에게만 알려졌던 천문학적 정렬을 파헤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의 인장, 하나의 예언, 그리고 하나의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0에 도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지금도 그 예배당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시골 베지 근처 한때 성전기사단 지휘소가 있던 자리에 허물어진 흔적 가까이에 숨겨진 소박한 건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지나칠 뿐 2번 다시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지붕은 오래전에 주저앉았고 이끼는 잠자는 담쟁이 덩굴처럼 돌 위를 기어오르며 종탑에는 200년 동안 종이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희미해져가는 폐허 아래에는 이끼 낀 벽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지닌 수수께끼가 잠들어 있습니다. 2001년 봄, 복원팀이 도착했습니다. 그 자금은 어떤 공공기록에도 등재되지 않은 보존 기부금을 통해 조용히 거의 익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목적은 구조 보강과 보존 사진 촬영이었습니다. 하지만 팀은 비계와 부디상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마르세유 출신의 중세 상징학자 에르베 랑글라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기사단의 소통 방식에 대한 비정통적인 이론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공식 고고학자로 등재되지도 현장 서류에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작업을 중단시킨 것은 바로 그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단 벽이 원래의 것이 아니었거나 혹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새로웠습니다. 벽은 성전기사단이 해체된 직후인 14세기 초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돌들은 더 깨끗했고 모르타르는 덜 부식되었으며 가볍게 두드렸을 때 벽은 단단한 장벽치고는 너무나 공허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아래 누군가가 수세기 전에 봉인해버린 공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짜 벽을 해체하는 데는 햇불 아래 거의 침묵 속에서 이틀이 꼬박 걸렸습니다. 그 뒤에는 기반함에 직접 파낸 작은 벽감이 드러났습니다. 그 중앙에는 납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경첩이나 자물쇠 없이 완벽하게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상자는 중세 프랑스에서는 사치품이었던 비단 조각으로 단단히 쌓여 있었고 녹슨 구리 브레키드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랑글라의 말에 따르면 그들이 그것을 열었을 때 방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다고 합니다. 안에 있는 것은 오직 원반뿐이었습니다. 보기보다 무거웠고 만졌을 때 약간 따뜻했으며 분류할 수 없는 금속 성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주석이라고 했고 다른 이들은 안티몬이나 납을 포함한 복잡한 합금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심지어 한 명은 운석이라는 단어를 속삭였지만 어떤 실험도 이를 확인해주지 못했습니다.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표면에 새겨진 것, 섬뜩할 정도로 정밀하게 뻗어나가는 조각들의 네트워크였습니다. 라틴어도 명문도 없었습니다. 오직 힘과 기하학, 그리고 숨겨진 시간의 시각적 언어만이 존재했습니다. 중심에는 성전기사단의 붉은 십자가가 분명했지만 4개가 아닌 6개의 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고의적으로 부서진 것처럼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는 고대 행성의 상징들을 연상시키는 기호들의 고리가 있었지만 미묘하게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의 그림자 버전처럼 말입니다. 랑글라 박사는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지만 그 이미지들은 결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문화부에 제출된 공식 보고서는 이 발견을 완전히 누락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후 랑글라는 교수직을 사임하고 마르세유를 떠나 코르시카의 한 수도원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그 이후로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2002년 그의 노트에서 유출된 몇 장의 저해상도 스캔본이 온라인에 잠시 나타났을 때뿐입니다. 정교한 사기극으로 치부되어 금세 사라졌고 이후 대부분의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한 가지를 확인시켜줍니다. 그 물건은 실제했고 지금까지 기록된 그 어떤 성전기사단 유물과도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장 기이한 특징은 중앙의 십자가나 이상한 행성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바깥쪽 고리였습니다. 거의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정도의 정밀한 홈들의 배열은 일부 사람들이 암호라고 믿는 것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천체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었던 천물력표와 연결된 치환 암호였습니다. 대략적으로 해독했을 때 그 순서는 2039년까지 이어지는 행성의 움직임과 일치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날짜입니다. 역사적으로 랑그도크 지방은 비밀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카타리파, 성전기사단, 그리고 다양한 이단들의 근거지였습니다. 불과 몇 마일 떨어진 렐르샤토 마을은 수세기 동안 오컬트적 추측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성배나 황금에 대한 신화로 가득 찬 이야기들과는 달리 이 원반에는 보물 지도도 왕가의 혈통도 없습니다. 그 메시지는 더 차갑고 더 정밀합니다. 어디가 아니라 언제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후속 기사가 놓치는 한 가지 모호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원반은 상자 안에 그냥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벨벳으로 안감을 댄 홈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홈은 원반의 곡률과 완벽하게 일치했는데 이는 그것이 운송을 위해 설계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잊히기 위해 숨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눈이 그것을 찾을 때까지 혹은 올바른 시간이 될 때까지 보호되고 보존되기 위해 숨겨진 것이었습니다. 이는 학자들이 여전히 문을 닫고 조용히 논쟁하는 불편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 원반은 교회의 손에서 지키기 위해 제단 뒤에 봉인되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로부터 지키기 위해 봉인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물건의 존재를 결코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식 기록도, 보존 샘플도, 박물관 소장품도 없습니다. 바티칸은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발견 후 2주 이내에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한 추기경이 외교 신임장을 가지고 배지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장은 폐쇄되었고 보고가 정확하다면 원반은 알려진 어떤 기관의 기록 보관소에도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유물 자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상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오래전에 소멸된 기사단의 마지막 메시지, 기하학으로 암호화되어 돌 속에 묻힌 조용한 비명, 기다리면서 그리고 어쩌면 더 오싹하게도 지금을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는 그 물건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14세기로부터 온 이상한 금속의 속삭임은 마치 자물쇠가 올바른 열쇠를 갈망하듯 당신을 끌어당기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시간을 넘어 말하기 위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해독하려 한 최초의 인물은 사제나 암호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취미로 중세사를 연구하던 독일의 한 천체 물리학자였습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은퇴한 클라우스 아렌펠트는 랑글라의 2002년 노트에서 유출된 스캔본을 사용하여 원반 바깥쪽 가장자리의 기호들을 2년 가까이 추적하고 또 추적했습니다. 그는 신학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쫓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처음에는 무작위적인 조각처럼 보였던 것들이 일정한 간격의 순서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렌펠트는 그 홈들을 알려진 행성 주기와 대조했고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은 과거를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향해 투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상징 순서는 시직이라고 불리는 현상과 가장 가깝게 일치했습니다. 이는 셋 이상의 천체가 일직선으로 정렬되는 드문 천문 현상입니다. 인장에 새겨진 순서는 아무 시지기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39년 8월 초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현상과 일치했습니다. 이때 수성, 화성, 토성이 천여자리 근처에서 거의 삼각구도를 이루며 교차하게 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흥미롭지만 아렌펠트를 오싹하게 만들고 결국 그가 동료들과의 연락을 갑자기 끊게 만든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가 인장의 표식을 그 예측된 하늘 지도 위에 겹쳤을 때 무언가 딱 들어맞았습니다. 안쪽의 조각들, 즉 행성 상징이 아닌 그 사이의 각도 패턴이 새 천체의 상대적 위치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부서진 6번째 팔. 그것은 최대 정렬의 순간을 불가사의할 정도로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원반이 어떤 이념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한 순간을 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원반의 바깥쪽 고리는 너무 미세해서 장식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확대해보니 손으로 조각한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물결 모양의 질감이 드러났습니다. 이론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원시적인 선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다른 이들은 주물, 즉 틀을 사용하여 찍어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패턴 자체는 당시의 장식 규범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현재 리사주 곡선으로 알려진 형태를 모방합니다. 이는 조화운동에 의해 생성되는 일종의 진동 파형입니다. 하지만 그 개념은 19세기가 되어서야 명명되었습니다. 14세기 유물에서 그러한 패턴의 존재는 만약 진품이라면 매우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가장 논란이 많은 해석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인장이 단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기능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천문 계산을 위한 원시적인 장치인 아스트롤라베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더 나아가 어쩌면 너무 멀리 나아가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일종의 암호화된 카운트다운이며 영적 또는 실존적 결과를 초래하는 천체 사건을 표시하는 시간적 방아쇠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지도가 아닙니다. 경고이며 시계입니다. 만약 인장이 정말로 미래의 날짜를 암호화하고 있다면 14세기의 전사 수도사 집단이 망원경도 컴퓨터도 수세기 동안 존재하지 않을 천물력표에 대한 접근도 없이 어떻게 거의 700년 후의 행성 정렬을 계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십자군 전쟁 동안 이슬람 학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얻은 천문학적 지식을 지적합니다. 다른 이들은 비잔틴 중개자를 통해 전해진 잃어버린 그리스 필사본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출처들조차 원반의 암호화된 정밀함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랑글라 박사의 미발표 노트는 고위 성전기사단 입문자들 사이에서 사용된 잃어버린 암호를 암시했습니다. 각도, 비율, 비례 조화로 구성된 기하학적 언어,
랑글라는 그것을 입문자의 구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인장이 그러한 암호를 통해 작동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는 언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으로 말할지도 모릅니다. 연구자들을 계속 괴롭히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은 원반의 중심축입니다. 거에 감지할 수 없는 약간의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는 인장이 회전하도록 만들어졌음을 시사합니다. 자유롭게가 아니라 조합 다이얼처럼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이제 우리는 미래를 지도화하고 이름이 있기 전에 기하학을 암호화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천체 사건의 타이밍을 맞추는 원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700년 전에 숨겨졌습니다. 교회는 심지어 성전기사단 자체도 공식적으로는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될 지식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기록 보관소의 먼지를 털어내고 교회가 억압한 기록들을 파헤치고 이틴 형제의 겁에 질린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전기사단 해체 이후 바티칸 비밀기록 보관소에 보관된 재고 목록에는 랑그도크 지방에서 압수된 물품이라는 제목의 항목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한 항목은 눈에 띕니다. 벽감에서 나온 납상자, 그 안에는 주석으로 만든 예언의 바퀴, 그 옆에는 누군가 다른 손글씨로 급하게 휘갈겨 쓴 짧은 문구가 있습니다. 교부들에게 보여주지 말 것. 그리고 1993년 프랑스 아르레 한 개인 도서관에서 라틴어와 프로방스어가 섞인 14페이지 분량의 필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저자는 서명하지 않았지만 기사단에서 추방된 나의 망명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오직 나의 육신에만 맡겨진 금지된 물건에 대해 묘사합니다. 필사본은 말하는 원을 묻는 과정과 신학적 산문이라기보다는 절박한 경고에 가까운 암호 같은 지시들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한 구절은 대략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 표식은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목소리가 아닌 하늘로 말하는 문장이다. 6번째 빛이 부서지고 천사들의 군단이 등을 돌릴 때 아무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리라. 이 문서가 거의 신비주의적인 어조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을 얻는 이유는 그것이 나중에 독립적인 기록을 통해 확인된 성전기사단의 특정 장소를 직접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몽세기르 근처의 폐허가 된 성소. 내가 원을 내려놓고 내 뒤로 돌을 접었던 마지막 공동으로 묘사된 곳입니다. 1997년 발굴 결과 바로 그 성소 아래에서 봉인된 방이 드러났습니다. 열었을 때는 비어 있었지만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돌에 파인 벨벳 안감의 홈과 부서진 구리 경첩 하나, 배지 상자의 설명과 일치하는 경첩이었습니다. 만약 이 잃어버린 형제 레온티우스가 정말로 인장을 가지고 도망쳐 몽세기르에 묻었다면 누군가가 나중에 그것을 발굴하여 배지로 옮겼음에 틀림없습니다. 거의 7세기에 달하는 시간 간격.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안전하게 지켰을까요? 누가 그 경계를 계속했을까요? 필사본이 마지막 페이지, 심하게 불탔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는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켜보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이름이 필요 없다. 그들은 장과 장 사이의 눈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2039년 8월 4일로 돌아갑니다. 수성, 화성, 토성이 천여자리 사자자리 경계 근처에서 이례적으로 좁은 삼각형으로 정렬될 때입니다. 이 정렬은 정확히 728년 전인 1347년에 일어났던 또 다른 정렬을 반영합니다. 여러분은 그 날짜를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유럽에서 흑사병이 시작된 해였습니다.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성전 기사단에게 하늘의 패턴은 메아리이자 경고였습니다. 바티칸의 제한된 기록 보관소에 보존된 억압된 성전 기사단 문헌에는 위대한 수렴이라는 모호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문구는 별들이 다시 그들의 머리를 정렬할 때 사자자리의 얼굴에 드리워진 화성의 그림자에 대해 말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를 시적인 헛소리로 치부하지만 인장의 정렬과 함께 볼 때 그것들은 더 일관성 있는 무언가로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한 문장이 두드러집니다. 토성이 처녀자리에서 그의 왕관을 낮출 때 인장이 꿈틀거리리라. 여러분이 예언을 믿지 않더라도 이것에 흔들리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토성은 2039년 정렬 동안 실제로 처녀자리에 진입할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를 예언 그 자체로 이끕니다. 중세의 마음에서 예언은 반드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되는 순환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역사는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처럼 둥글게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같은 천체의 화음이 울릴 때 같은 결과가 뒤따랐습니다. 대략 1325년으로 추정되는 톨레도의 한 작은 두루마리에는 라틴어로 된 섬뜩한 구절이 있습니다. 별들이 부서진 질서로 돌아오고 6번째 빛이 떨어질 때 빛은 새로 변하고 마지막 인장이 울부짖으리라. 6번째 빛을 인장에 부서진 6번째 팔과 교차 참조하면 갑자기 그것은 상징적인 솜털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특정 천체 패턴이 무언가를 의미하고 무언가를 촉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들립니다. 1314년 3월 18일 성전 기사단의 마지막 총장이었던 자크 드 몰레는 화영대 위에서 불타 죽어가며 소리쳤습니다. 교황 클레멘스, 필리프 왕, 나는 당신들을 하느님의 심판대에 소환하노라. 두 사람은 기이하게도 1년 안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덜 알려진 사실은 그의 마지막 말이 그것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그의 전체 진술은 더 길었고 저주가 아닌 경고였습니다. 그림자의 시간이 돌아오고 별들이 다시 그들의 모양을 준비한다. 너희는 수호자들을 침묵시켰지만 하늘은 기억한다. 만약 총장이 실제로 별들이 그들의 모양을 준비한다고 언급했다면 인장은 불량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리였습니다. 기사단의 최고위층에 의해 보존된 진실, 화영대까지 가져간 비밀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한 외딴 예배당에서 발견된 이상한 원반, 바티칸과 이슬람 기록 보관소에 익힌 문서들, 고대 예언, 화형당한 총장의 마지막 숨결, 이 모든 실타래는 하나의 중심점으로 모입니다. 7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메시지, 그러나 이제 깨어나고 있는 메시지. 모든 증거는 하나의 끔찍한 결론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인장은 과거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장치입니다. 시간, 수학, 천문학으로 만들어진 기계, 그리고 그 기계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카운트다운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빛이 새로 변하고 천사들의 군단이 등을 돌리고 하늘이 침묵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쩌면 인장은 종말을 예언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종말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조차 못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방아쇠. 시간은 흐르고 별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2039년 8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연의 일치, 정교한 사기극, 혹은 광신적인 믿음의 산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만약 700년 된 경고가 진짜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미스터리의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장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장이 울부짖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이 오래된 이야기를 한 번쯤 떠올려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수세기를 건너 우리에게 전해진 이 조용한 경고의 의미를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화와 STORY 고요한 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시간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오늘 밤 저희 채널에 구독이라는 작은 씨앗을 심어주신다면 그 씨앗이 자라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평화의 열매를 맺도록 저희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이 오래된 진실의 목소리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그들은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그것을 묻었습니다. 화려한 신전의 지하도 황금으로 장식된 성물함도 아니었습니다. 허물어져가는 제단의 벽 뒤 납과 석회로 단단히 봉인된 채 700년 동안 숨겨져 있었습니다. 2001년 마침내 그 상자가 열렸을 때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고고학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을 넘어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차가운 금속 원반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성전 기사단의 그 어떤 상징과도 다른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날짜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날짜를 가리키는 상징이자 하나의 예언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역사에서 지우려 했고 성전 기사단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예언. 사람들은 그것을 마지막 인장이라 불렀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단순한 시간 여행이 아닙니다. 속삭임으로 조각되고 별빛으로 뒤덮인 채 수세기의 돌 아래 묻혀버린 중세의 침묵, 그 지워진 한 구석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스터리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미스터리 속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치 들리는 듯하지 않습니까? 500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한 작은 예배당의 철문이 천천히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 공기 중에는 향처럼 짙은 먼지가 떠다니고 벽돌 하나하나가 비밀을 속삭입니다. 그리고 제단 뒤편, 익힌 기도들로 수세기 동안 부드럽게 달아버린 돌벽. 무언가 어색합니다. 대칭이 맞지 않고 석조의 선들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습니다. 2001년 프랑스 남부 랑그도크 지방의 한 복원팀이 이 불균일한 석조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아무도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그 벽을 깨부순 것입니다. 그 벽 뒤에서 발견된 것은 교회의 비밀기록 보관소와 은밀한 학술 모임, 그리고 침묵을 거부한 한 바티칸 보건가의 손에 이르기까지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납으로 봉인된 작은 상자, 중세의 것이며 누구의 손도 타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양피지도 성배도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손바닥만 한 크기의 원반. 아직도 그 성분을 명확히 분석하지 못한 미지의 합금으로 만들어졌고 알려진 성전기사단의 그 어떤 문양과도 다른 표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6개의 팔을 가진 십자가가 부서지고 뒤틀린 채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뻗어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성격의 문양들이었습니다. 천문학적이고 천체와 관련되었으며 어떤 이들은 예언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인장으로 알려진 이 유물은 단순히 분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거부합니다. 600년 이상 언급된 적 없는 지독히도 난해한 암호체계 속에 하나의 날짜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날짜가 아닌
바로 우리의 아주 가까운 미래를 가리키는 아주 구체적인 날짜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성배나 잃어버린 혈통에 대한 성전기사단 신화가 아닙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런 격가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성전기사단이 무엇을 찾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숨기려 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찻잔 받침만 한 금속 원반 안에 한 시대의 종말을 암호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유물이 진짜이고 모든 정황이 그렇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성전기사단이 시간과 예언, 그리고 하늘에 대해 무엇을 믿었는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언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음을 보여줍니다. 끔찍하고 피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그러니 불빛은 낮게 유지하십시오. 그림자가 제멋대로 드리워지게 두십시오. 이제 우리는 대륙과 세기, 그리고 우주론을 가로지르는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틴 필사본, 오랫동안 억압된 바티칸의 기록, 암호 패턴, 그리고 한때 사라져가는 사제들에게만 알려졌던 천문학적 정렬을 파헤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의 인장, 하나의 예언, 그리고 하나의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0에 도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지금도 그 예배당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시골 베지 근처 한때 성전기사단 지휘소가 있던 자리에 허물어진 흔적 가까이에 숨겨진 소박한 건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지나칠 뿐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지붕은 오래전에 주저앉았고 이끼는 잠자는 담쟁이 덩굴처럼 돌 위를 기어오르며 종탑에는 200년 동안 종이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희미해져가는 폐허 아래에는 이끼 낀 벽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지닌 수수께끼가 잠들어 있습니다. 2001년 봄, 복원팀이 도착했습니다. 그 자금은 어떤 공공기록에도 등재되지 않은 보존 기부금을 통해 조용히 거의 익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목적은 구조 보강과 보존 사진 촬영이었습니다. 하지만 팀은 비계와 부디상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마르세유 출신의 중세 상징학자 에르베 랑글라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기사단의 소통 방식에 대한 비정통적인 이론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공식 고고학자로 등재되지도 현장 서류에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작업을 중단시킨 것은 바로 그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단 벽이 원래의 것이 아니었거나 혹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새로웠습니다. 벽은 성전기사단이 해체된 직후인 14세기 초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돌들은 더 깨끗했고 모르타르는 덜 부식되었으며 가볍게 두드렸을 때 벽은 단단한 장벽치고는 너무나 공허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아래 누군가가 수세기 전에 봉인해버린 공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짜 벽을 해체하는 데는 햇불 아래 거의 침묵 속에서 이틀이 꼬박 걸렸습니다. 그 뒤에는 기반함에 직접 파낸 작은 벽감이 드러났습니다. 그 중앙에는 납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경첩이나 자물쇠 없이 완벽하게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상자는 중세 프랑스에서는 사치품이었던 비단 조각으로 단단히 쌓여 있었고 녹슨 구리 브레키드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랑글라의 말에 따르면 그들이 그것을 열었을 때 방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다고 합니다. 안에 있는 것은 오직 원반뿐이었습니다. 보기보다 무거웠고 만졌을 때 약간 따뜻했으며 분류할 수 없는 금속 성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주석이라고 했고 다른 이들은 안티몬이나 납을 포함한 복잡한 합금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심지어 한 명은 운석이라는 단어를 속삭였지만 어떤 실험도 이를 확인해주지 못했습니다.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표면에 새겨진 것, 섬뜩할 정도로 정밀하게 뻗어나가는 조각들의 네트워크였습니다. 라틴어도 명문도 없었습니다. 오직 힘과 기하학, 그리고 숨겨진 시간의 시각적 언어만이 존재했습니다. 중심에는 성전 기사단의 붉은 십자가가 분명했지만 4개가 아닌 6개의 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고의적으로 부서진 것처럼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는 고대 행성의 상징들을 연상시키는 기호들의 고리가 있었지만 미묘하게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의 그림자 버전처럼 말입니다. 랑글라 박사는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지만 그 이미지들은 결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문화부에 제출된 공식 보고서는 이 발견을 완전히 누락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후 랑글라는 교수직을 사임하고 마르세유를 떠나 코르시카의 한 수도원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그 이후로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2002년 그의 노트에서 유출된 몇 장의 저해상도 스캔본이 온라인에 잠시 나타났을 때뿐입니다. 정교한 사기극으로 치부되어 금세 사라졌고 이후 대부분의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한 가지를 확인시켜줍니다. 그 물건은 실제했고 지금까지 기록된 그 어떤 성전기사단 유물과도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장 기이한 특징은 중앙의 십자가나 이상한 행성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바깥쪽 고리였습니다. 거의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정도의 정밀한 홈들의 배열은 일부 사람들이 암호라고 믿는 것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천체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었던 천물력표와 연결된 치환 암호였습니다. 대략적으로 해독했을 때 그 순서는 2039년까지 이어지는 행성의 움직임과 일치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날짜입니다. 역사적으로 랑그도크 지방은 비밀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카타리파, 성전기사단, 그리고 다양한 이단들의 근거지였습니다. 불과 몇 마일 떨어진 렐르샤토 마을은 수세기 동안 오컬트적 추측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성배나 황금에 대한 신화로 가득 찬 이야기들과는 달리 이 원반에는 보물 지도도 왕가의 혈통도 없습니다. 그 메시지는 더 차갑고 더 정밀합니다. 어디가 아니라 언제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후속 기사가 놓치는 한 가지 모호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원반은 상자 안에 그냥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벨벳으로 안감을 댄 홈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홈은 원반의 곡률과 완벽하게 일치했는데 이는 그것이 운송을 위해 설계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잊히기 위해 숨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눈이 그것을 찾을 때까지 혹은 올바른 시간이 될 때까지 보호되고 보존되기 위해 숨겨진 것이었습니다. 이는 학자들이 여전히 문을 닫고 조용히 논쟁하는 불편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 원반은 교회의 손에서 지키기 위해 제단 뒤에 봉인되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로부터 지키기 위해 봉인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물건의 존재를 결코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식 기록도, 보존 샘플도, 박물관 소장품도 없습니다. 바티칸은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발견 후 2주 이내에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한 추기경이 외교 신임장을 가지고 배지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장은 폐쇄되었고 보고가 정확하다면 원반은 알려진 어떤 기관의 기록 보관소에도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유물 자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상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오래전에 소멸된 기사단의 마지막 메시지,
기하학으로 암호화되어 돌 속에 묻힌 조용한 비명. 기다리면서, 그리고 어쩌면 더 오싹하게도 지금을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는 그 물건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14세기로부터 온 이상한 금속의 속삭임은 마치 자물쇠가 올바른 열쇠를 갈망하듯 당신을 끌어당기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시간을 넘어 말하기 위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해독하려 한 최초의 인물은 사제나 암호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취미로 중세사를 연구하던 독일의 한 천체 물리학자였습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은퇴한 클라우스 아렌펠트는 랑글라의 2002년 노트에서 유출된 스캔본을 사용하여 원반 바깥쪽 가장자리의 기호들을 2년 가까이 추적하고 또 추적했습니다. 그는 신학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쫓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처음에는 무작위적인 조각처럼 보였던 것들이 일정한 간격의 순서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렌펠트는 그 홈들을 알려진 행성 주기와 대조했고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은 과거를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향해 투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상징 순서는 시직이라고 불리는 현상과 가장 가깝게 일치했습니다. 이는 셋 이상의 천체가 일직선으로 정렬되는 드문 천문 현상입니다. 인장에 새겨진 순서는 아무 시지기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39년 8월 초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현상과 일치했습니다. 이때 수성, 화성, 토성이 처녀자리 근처에서 거의 삼각구도를 이루며 교차하게 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흥미롭지만 아렌펠트를 오싹하게 만들고 결국 그가 동료들과의 연락을 갑자기 끊게 만든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가 인장의 표식을 그 예측된 하늘 지도 위에 겹쳤을 때 무언가 딱 들어맞았습니다. 안쪽의 조각들, 즉 행성 상징이 아닌 그 사이의 각도 패턴이 새 천체의 상대적 위치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부서진 6번째 팔. 그것은 최대 정렬의 순간을 불가사의할 정도로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원반이 어떤 이념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한 순간을 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원반의 바깥쪽 고리는 너무 미세해서 장식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확대해보니 손으로 조각한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물결 모양의 질감이 드러났습니다. 이론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원시적인 선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다른 이들은 주물, 즉 틀을 사용하여 찍어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패턴 자체는 당시의 장식 규범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현재 리사주 곡선으로 알려진 형태를 모방합니다. 이는 조화운동에 의해 생성되는 일종의 진동 파형입니다. 하지만 그 개념은 19세기가 되어서야 명명되었습니다. 14세기 유물에서 그러한 패턴의 존재는 만약 진품이라면 매우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가장 논란이 많은 해석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인장이 단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기능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천문 계산을 위한 원시적인 장치인 아스트롤라베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더 나아가, 어쩌면 너무 멀리 나아가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일종의 암호화된 카운트다운이며 영적 또는 실존적 결과를 초래하는 천체 사건을 표시하는 시간적 방아쇠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지도가 아닙니다. 경고이며 시계입니다. 만약 인장이 정말로 미래의 날짜를 암호화하고 있다면 14세기의 전사 수도사 집단이 망원경도 컴퓨터도 수세기 동안 존재하지 않을 천물력표에 대한 접근도 없이 어떻게 거의 700년 후의 행성 정렬을 계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십자군 전쟁 동안 이슬람 학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얻은 천문학적 지식을 지적합니다. 다른 이들은 비잔틴 중개자를 통해 전해진 잃어버린 그리스 필사본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출처들조차 원반의 암호화된 정밀함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랑글라 박사의 미발표 노트는 고위 성전기사단 입문자들 사이에서 사용된 잃어버린 암호를 암시했습니다. 각도, 비율, 비례 조화로 구성된 기하학적 언어. 랑글라는 그것을 입문자의 구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인장이 그러한 암호를 통해 작동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는 언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으로 말할지도 모릅니다. 연구자들을 계속 괴롭히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은 원반의 중심축입니다. 거에 감지할 수 없는 약간의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는 인장이 회전하도록 만들어졌음을 시사합니다. 자유롭게가 아니라 조합 다이얼처럼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이제 우리는 미래를 지도화하고 이름이 있기 전에 기하학을 암호화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천체 사건의 타이밍을 맞추는 원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700년 전에 숨겨졌습니다. 교회는 심지어 성전기사단 자체도 공식적으로는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될 지식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기록 보관소의 먼지를 털어내고 교회가 억압한 기록들을 파헤치고 이틴 형제의 겁에 질린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전기사단 해체 이후 바티칸 비밀기록 보관소에 보관된 재고 목록에는 랑그도크 지방에서 압수된 물품이라는 제목의 항목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한 항목은 눈에 띕니다. 벽감에서 나온 납상자, 그 안에는 주석으로 만든 예언의 바퀴, 그 옆에는 누군가 다른 손글씨로 급하게 휘갈겨 쓴 짧은 문구가 있습니다. 교부들에게 보여주지 말 것. 그리고 1993년 프랑스 아르레 한 개인 도서관에서 라틴어와 프로방스어가 섞인 14페이지 분량의 필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저자는 서명하지 않았지만 기사단에서 추방된 나의 망명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오직 나의 육신에만 맡겨진 금지된 물건에 대해 묘사합니다. 필사본은 말하는 원을 묻는 과정과 신학적 산문이라기보다는 절박한 경고에 가까운 암호 같은 지시들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한 구절은 대략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 표식은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목소리가 아닌 하늘로 말하는 문장이다. 6번째 빛이 부서지고 천사들의 군단이 등을 돌릴 때 아무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리라. 이 문서가 거의 신비주의적인 어조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을 얻는 이유는 그것이 나중에 독립적인 기록을 통해 확인된 성전기사단의 특정 장소를 직접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몽세기르 근처에 폐허가 된 성소. 내가 원을 내려놓고 내 뒤로 돌을 접었던 마지막 공동으로 묘사된 곳입니다. 1997년 발굴 결과 바로 그 성소 아래에서 봉인된 방이 드러났습니다. 열었을 때는 비어 있었지만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돌에 파인 벨벳 안감의 홈과 부서진 구리 경첩 하나, 배지 상자의 설명과 일치하는 경첩이었습니다. 만약 이 잃어버린 형제 레온티우스가 정말로 인장을 가지고 도망쳐 몽세기르에 묻었다면 누군가가 나중에 그것을 발굴하여 배지로 옮겼음에 틀림없습니다. 거의 7세기에 달하는 시간 간격.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안전하게 지켰을까요? 누가 그 경계를 계속했을까요? 필사본이 마지막 페이지, 심하게 불탔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는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켜보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이름이 필요 없다. 그들은 장과 장 사이의 눈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2039년 8월 4일로 돌아갑니다. 수성, 화성, 토성이 처녀자리 사자자리 경계 근처에서 이례적으로 좁은 삼각형으로 정렬될 때입니다. 이 정렬은 정확히 728년 전인 1347년에 일어났던 또 다른 정렬을 반영합니다. 여러분은 그 날짜를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유럽에서 흑사병이 시작된 해였습니다.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성전 기사단에게 하늘의 패턴은 메아리이자 경고였습니다. 바티칸에 제한된 기록 보관소에 보존된 억압된 성전 기사단 문헌에는 위대한 수렴이라는 모호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문구는 별들이 다시 그들의 머리를 정렬할 때 사자자리의 얼굴에 드리워진 화성의 그림자에 대해 말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를 시적인 헛소리로 치부하지만 인장의 정렬과 함께 볼 때 그것들은 더 일관성 있는 무언가로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한 문장이 두드러집니다. 토성이 처녀자리에서 그의 왕관을 낮출 때 인장이 꿈틀거리리라. 여러분이 예언을 믿지 않더라도 이것에 흔들리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토성은 2039년 정렬 동안 실제로 처녀자리에 진입할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를 예언 그 자체로 이끕니다. 중세의 마음에서 예언은 반드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되는 순환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역사는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처럼 둥글게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같은 천체의 화음이 울릴 때 같은 결과가 뒤따랐습니다. 대략 1325년으로 추정되는 톨레도의 한 작은 두루마리에는 라틴어로 된 섬뜩한 구절이 있습니다. 별들이 부서진 질서로 돌아오고 여섯 번째 빛이 떨어질 때 빛은 새로 변하고 마지막 인장이 울부짖으리라. 여섯 번째 빛을 인장의 부서진 여섯 번째 팔과 교차 참조하면 갑자기 그것은 상징적인 솜털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특정 천체 패턴이 무언가를 의미하고 무언가를 촉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들립니다. 1314년 3월 18일 성전 기사단의 마지막 총장이었던 자크 드 몰레는 화영대 위에서 불타 죽어가며 소리쳤습니다. 교황 클레멘스, 필리프 왕, 나는 당신들을 하느님의 심판대에 소환하노라. 두 사람은 기이하게도 1년 안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덜 알려진 사실은 그의 마지막 말이 그것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그의 전체 진술은 더 길었고 저주가 아닌 경고였습니다. 그림자의 시간이 돌아오고 별들이 다시 그들의 모양을 준비한다. 너희는 수호자들을 침묵시켰지만 하늘은 기억한다. 만약 총장이 실제로 별들이 그들의 모양을 준비한다고 언급했다면 인장은 불량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리였습니다. 기사단의 최고위층에 의해 보존된 진실, 화영대까지 가져간 비밀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한 외딴 예배당에서 발견된 이상한 원반, 바티칸과 이슬람 기록 보관소에 익힌 문서들, 고대 예언, 화형당한 총장의 마지막 숨결, 이 모든 실타래는 하나의 중심점으로 모입니다. 7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메시지, 그러나 이제 깨어나고 있는 메시지. 모든 증거는 하나의 끔찍한 결론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인장은 과거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장치입니다. 시간, 수학, 천문학으로 만들어진 기계, 그리고 그 기계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카운트다운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빛이 새로 변하고 천사들의 군단이 등을 돌리고 하늘이 침묵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쩌면 인장은 종말을 예언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종말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조차 못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방아쇠. 시간은 흐르고 별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2039년 8월